네, 안녕하세요. 저는 켄텍에서 그 데이터 리터러시 쪽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켄텍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남자입니다. 네, 현주 교수입니다. 네. 제가 EF를 배우면서 조금 다른 학교랑 아니죠.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교육이랑 좀 달랐던 게 좀 많아요. 그 EF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프로젝트를 동반한다는 점이 정말 조금 좋았던 게,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수학 1, 2나 뭐 그냥 지구과학, 뭐 화학 1, 2 이런 거는 그냥 배우고 이걸 가지고 시험을 치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근데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현주 교수님과 함께 미적분을 공부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비행기 운항 경로 이런 걸 이제 제가 여러 변수들을 싹 다 도입해서 스스로 미적분학적으로 풀어봤던 게 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자 그냥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막 새벽 4시까지 즐겁게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심지어 제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도입해서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하고 탐구했던 점이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학습과 동기부여가 조금 일원화된 교육이 저희 EF 교육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게 동기부여가 된 게 아니고, 학습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점이 저는 EF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사줄까요? 아싸.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코딩을 잘 못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코딩에 배우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C 언어랑 이제 자바 기반으로 배워서 이제 파이썬을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 대학에 와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다양한 VC 과목, 저는 이제 신소리 과목을 들어서 코딩을 쓸 일이 잘 없긴 했었는데, 다른 과목에서 뭐 1학년 VC부터 코딩을 뭐 어떻게 막 짜서 가져오라 하더라, 막 그런 약간 무서운 소리만 들어갖고 이제 좀 이제 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EF 그 DL 수업에서도 이제 DL이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그런 것도 그 수학이랑 DL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가 이제 저희가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들 VC라고 하는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학점은 없고 이제 패스 페일로 된다고 하지만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학도 이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넘어갈 때까지 이제 잘 배우고, 이제 DL 이런 코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초부터 잘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입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프로젝트,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 지역에 이제 태양광이 어디에 잘 깔릴 수 있을까, 이제 지형적 관계나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했었고, 수학 때도 이제 저희는 진짜 정말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별 과제로 같이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수학을 디자인할 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고려했던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어떤 어려운 문제, 또 꼬여있는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단순히 성적을 얻거나 아니면 뭐 지식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까. 그래서 수학이 사실은 수학 그 자체로도 물론 순수 수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자체로도 이제 충분히 학문의 가치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에너지 공과대학이니까 어떻게 수학이 공학적으로, 특히 에너지 공학적으로 이제 응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수학을 이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한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이제 지식 얻어 나가고, 또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쓰이는지, 또 사실은 또 공대에서 어떻게 보면 수학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어드밴스드한 수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1,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드밴스한 학문 공학의 지식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챕터별로 나가지 않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 지식들을 여러 수학 서브젝트에서 모아서 하나의 이제 수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 보는 저거는 이제 이도현 학생, 지금 MIT에 있는 이도현 학생하고 같이 했던 건데, 이게 풍력발전 예측이거든요. 풍력발전 예측과 관련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예측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건 요즘은 이제 유소민 교수 계시지만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는 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문제점도 있고 특히 풍력 발전은 워낙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거를 수학의 동력학과 섞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섞어서 이제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모델로 했는데, 어떻게 그게 노현 학생이 좀 아주 성실하고 잘해서 네, 학회에도 나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안 그래도 맨날 이제 윤수영 교수님도 그렇고 김현주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 교수 사무실에 계시면 맨날 찾아가서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이러면서 아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어렵다 이러면서 계속 맨날 물어보고 맨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현주 교수님이 저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 리터러시 수업에서는 요즘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한 과목이고, 이제 저희 EF 수업, EL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다 PBL 수업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이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풀 수 있을까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 요 이제 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수소 이제 자동차와 수소 충전소에 집중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소 이제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소 충전소가 같이 이제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문제를 좀 이제 생각해냈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어느 지역에 뭐 충전소가 더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학회에 발표를 했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켄텍에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보면은 정말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말 켄텍은 최적의 학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켄텍이 다른 대학보다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켄텍은 그냥 다른 대학이랑 달라요. 켄텍은 유니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대학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대학 가보면 알 거예요. 저희 대학은 다른 대학이랑 그냥 달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이에서 뭐가 다른지 꼭 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침대 위에 천장에 켄텍 로고를 붙여놓고 내일 밤 거기에 각오야 말리라 각오하시고 열심히 또 꿈꾸면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